자, 극단을 달리는 기업 DXVX, 덱스백스입니다. 자, DXVX는 저 앞에 제가 이게 바이오 종목들에서 이제 뭐 향후 우리 바이오는 플랫폼 기업과 비플랫폼 기업으로 완전히 나눠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시장의 상황을 보면 이 플랫폼을 다루는 기업과 비플랫폼의 기업들의 차이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자, HLB 같은 그 비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지금 플랫폼 기업들 잘 나가는 종목들이 다 플랫폼이죠. 알테오젠, 리가캠, ABL, 펩트론 모두가 다 플랫폼입니다. 이 중에서 이 DXVX는 자,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기업 중에서 맨 아래쪽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했죠. 그 중에서도 비만 플랫폼도 있고요.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 최근 DXVX에서 나오는 뉴스만 본다 그러면 이거 주가 여기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이랬으면 아무리 못해도 최근 이제 뉴스들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면 아무리 못해도 10,000원은 넘어 들어가야 되는데요. 10,000원은 넘어 들어가야 되는데 당장 오늘 같은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지금 연타로 지금 계속 터뜨리고 있죠. 7월 30일에 미국의 바이오텍 기업과 3천억 규모의 기술 이전 나왔고요. 그리고 요 사이 주가가 눌려지는 구간에도 계속해서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지금 ABL 바이오처럼요. 이렇게 추가 기술 이전의 기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에 지금 2차로 또 터진 거죠. 근데 1차, 2차가 모두 다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는 뉴스들 한번 쭉 보게 되고 살펴보시면, 자, 앞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플랫폼 기업 중에서 최하 맨 아래쪽에 있는 기업이다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얘도 처음부터요 이쪽 관련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이렇게 올라 들어와서 시가총액 1,300억입니다. 1,300억, 굉장히 낮은 주가죠. 자, 이 DXVX 그렇게 자주 뭐 비만 쪽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이렇게 자주 다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다루지는 않았었는데요. 자, 저 아래쪽에 보면요, 1년 전에서부터 1년 전부터 이렇게 쭉 되어 있죠. DXVX, 또 다른 비만 테마. 이거는 한계 기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D&D 파마텍도 역시 마찬가지 비만 플랫폼. 그래서 후발 비만 플랫폼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요쪽에도 D&D 파마텍하고 그 요 밑에도 여기 DXVX, 덱스백스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면 관리 종목 지정이 되고 저 아래쪽에 나올 때 그때도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관리 종목 이쪽에 우려보다 기술 이전 기대가 여전히 커있지만 문제는 이제 이 뚜껑너가 시장 이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고 요게 이제 지난달에 나왔던 겁니다. 이게 비만 플랫폼의 마지막 종목, 최하 종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 플랫폼이나 이쪽 관련을 해가지고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당장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 잘 아는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 이제 비만 약이 타켓이 아니라 D&D 파마텍의 주가 올라드는 핵심은 비만 쪽에서 파생이 된 대사이상 질환 치료제 이겁니다. 그래서 올릭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 올릭스도 역시 마찬가지 비만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종목이죠. 원래 테마상으로는 비만주로 구했는데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이 자, D&D 파마텍이 지금 하고 있는 이거를 먼저 기술 이전이 나간 종목이죠. 대사이상 질환 치료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덱스백스 같은 경우에 살펴보게 된다면 최근에 나와 있는 재료만 볼까요? 최근 나온 재료만 보면요, 이거 주가 1억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런데 이제 어디에 문제가 있냐라고 하면, 자, 우선 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말서부터죠. 7월 말. 덱스백스 미국 기업가 3천억의 기술 이전 계약 상한가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바로 그와 동시에 보유하고 있던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처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앞에도 얘기했더랬지 않습니까? 이게 관리 종목이 되면 주가가 박살이 나버려요. 그러면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그리고 임상도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현실적으로 돈이 안 들어오죠. 실제 안 나와서. 실제로 기업이 어떤 기업 활동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돈은 없이 나가는 돈만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이 덱스백스의 경우도 지금 관리 종목입니다. 관리 종목이고,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또 자본 잠식률 50% 이상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서 이제 자금이 이제 들어오는데 길이 막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임상이라든가 개발이 지연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관리 종목 편의점은 주가가 개박살 나버리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종목들보다 관리 종목 지정 여파가 바이오 경우는 어느 쪽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현재 돈이 안 들어오는 회사들이니까. 다 또 들어오는 돈 없이 나가기만 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선대 시키는데 빠르게 돌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 요거 팔아 가지고, 요거 팔아 가지고 이제 요걸로 이제 계속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해서 들어가 보면요, 요거 다음에 자, 여기 나오고 항비만 마이크로처니까 요게 요거죠. 경구용 항비만, 비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요게 이제 상한가 같은 거고요. 쭉 가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뭐 이거 마이크로, 요게 선급금이 없지만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기술 이전도 일반적인 기술 이전 구조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대규모 기술 이전이 나오고도 주가 까진 종목이 두 개가 있죠. 두 개 아니에요, 총 세 개죠. 시너지 이노베이션, 에이비온, 그리고 나이백. 벌써 세 개나 있습니다. 세 개의 회사나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의구심을 가지고 지금 의구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작동돼서 단발로 튀어내려갔다 눌렸다는 거예요. 튀어내려갔다 눌리는 와중에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거 또 내놓죠. 이번에는 차세대 BBB 뇌 질환 치료제. 자, 그래서 여기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화된 겁니다. 31일에 이미 지난달 이거 나올 때 그때 했던 거예요. 이거 여기 지금 그대로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새로운 원결이라 자회사 에빅스젠이 개발한 약물 전달 플랫폼. 자, 라이선스 아웃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했던 거. 요게 지금 나온 거예요. 에빅스 요거잖아요. 지금 에빅스젠 5천억 규모 라이선스契約. 이게 이미 저 앞에 7월 31일 날 지금 이게 이렇게 뉴스가 나와 있던 겁니다. 이거 자, 혁신적 뇌질환 치료제.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죠. 그 회사 측에서는 이게 구조가 그런 쪽이 아니고 선급금은 없는 대신에 이제 받는 돈이 많다 라고 얘기하고, 시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확내로 좋을 것 같으면은 돈을 줘야지. 근데 사실 이렇게 뒤쪽에서 구조가 이중 구조의 수치 구조로 가야 된다면 선급금 같은 경우도 없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갖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갈려지는 겁니다. 이 갈려지는 게 이제 수급에도 그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오고, 이게 그겁니다. 이거 HCP 플랫폼. 이게 그러니까 그 사이에 7월 나오고 난 다음에도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회사가 하는 얘기고요. 저위험 고수익, 저위험 고수익. 회사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거래 상대방도 비밀이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죠? 이거 회사 뭐 상대방도 그러고 뭐 여기도 나옵니다. 구조가 낯설다. 그 다음에 뭐 상대방이 누군지도 안 가르쳐주고 뭐 얘기도 안 하고, 미르버클의 mRNA도 나오고요. 이게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래서 계속해서 갈라진다라는 얘기. 이런 끄트머리 있는 얘들 같은 경우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게 저쪽에 마이크로 바이오모도 가고요, mRNA도 가고요, BBB 셔틀도 가고요, ABL 바이오죠. 이거 하고 있는 거 대표주는 ABL 바이오. 그렇게 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여전히 현재는 돈을 못 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발로 진행되는 이 기대, 회사 쪽에서 이해하고 있는 이 기대에다가 의구심이라고까지 합쳐가지고 단타제로, 이전에도 단기 성향으로 다루는 종목이었었는데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죠. 당장 이래서 뉴스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터지고 그러는데 이 사이에 보면 기관차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 그냥 완전히 소 닭 보듯이 하고 있죠.
7월 30일에 그런 게 터졌어도 뭐 전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질 않았었고요. 이렇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질 않고 그 사이에 다른 뉴스 나올 때도 전혀 반응을 안 보이고 전혀 반응 말고 자기 같지도 않은 요런 거래나 잠깐 나왔다가 하루 만에 이런 것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제 샀다 팔았다 이런 형태로 개인들만 지금 잔뜩 붙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현재의 상태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진행된 상태로만 보면 그래도 나머지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낫죠. 올라왔다가 도로 다 까지는 형태로 들어간다면 최근에 아주 굉장히 강력한 시세를 보였던 이 에이비온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시너지 이노베이션, 나이백, 에이비온, 지금 에이비온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자리까지 돌아와 버렸죠. 이렇게 맨 바닥까지. 여기서 이제 다시 나가냐 마느냐 리버설로 도느냐 마느냐, 더 이상 후퇴 갈 데가 더 이상 없는 이런 자리에서 이제 가느냐 마느냐 이러고 있거든요. 여기에 비한다라고 하면 이게 아무래도 이 덱스백스는 상위 쪽에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 자체가 위쪽 줄래 팩트론, D&D 파마텍 이런 비만 쪽 테마에 속하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나마 상황이 조금 더 나은 걸로 보이고요.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믿기가 조금 어려운 것도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도 이렇게 단발 성향을 단타로 치고 나오는 성향을 보였어요. 이런 흐름들을 많이 보였던 기업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빠져서 돌아 들어가긴 하는데, 자 이렇게까지 상황을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제 올라 들어갔다가 눌려져 내려오고요. 이게 이제 조금 밴드를 이제 저 옛날에 거는 거라서 조금 확장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걸려 들어오고요.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이번에 조금 더 위쪽이니까 딱 오늘 저가쯤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조금 애매합니다. 이거 올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눌려서 막히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근데 회사 쪽에서는 지금 어떡하든지 뭘 좀 해보겠다라고 뉴스를 지금 계속해서 날리고 또 날리고 뻐꾸기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런 걸로 해서 개인들이 어김없이 지금 개인 세력하고 같이 들어오는 형태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개인 세력에 끼어들고 주가 끌어올리고 다시 빠져나가면 눌리고,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 액션을 지금 전혀 보이질 않으니까 여기는 외국인 같은 경우도 검은 머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게 진짜 외국인이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 기관이 이러고 놀지는 않습니다. 진짜 외국인이 들어오면 이렇게 놀지는 않거든요. 너무 놀고 있죠 지금. 너무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검은 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노리고 빠져나가면, 근데 현재 같은 경우로 친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 들어오고 개인 세력으로 당기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되니까요. 여기 이하로 보시면 되겠네요. 현재 구조에서는 2,550원 아래쪽. 여기 정도 들어왔다가 올라갈 때입니다. 빨간색에서 공략하셔야 돼요. 양봉에서 떨어지고 있는 라인에서 받는 거 아니고요. 이런 세력형 형태, 앞에도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만 세력주는 음봉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세력형은 음봉에서 받는 거 아니고요. 음봉에서 받는 거는 실적주, 좀 무식하게 떨어졌던 화상품주 이런 거 받을 때는 음봉에서 받으셔도 되는데요. 방산주, 조선주 이런 세력형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있는 칼날에 손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치고 들어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력들이 밀고 들어올 때 이런 구간에서 따라 들어가서 치고 들어가고 따라 치고 들어가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요 정도 선까지는 와야 보나마나 올라 들어가면 또 매도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잡고 놓고 본다 그러면 뭐 요 정도에서는 사야 이제 이 위치에 3,100원, 3,200원 정도 되는 자리가 되니까요. 그러면 대략 한 600원, 한 20% 좀 넘네요. 그래 이렇게 뭐 하나 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 살펴보고 들어가셔라. 그 위치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장중 포인트 이런 거 잡으려면 이런 거 초반에 이런 거에서 잡고 들어가야죠. 이런 거. 자,
진짜 선명하게 나오는 이런 거. 저 앞쪽에서도 그러고요. 초반에 이렇게 잡고 들어가야, 그리고 위에서 십자 긋고 밀려 떨어지면 그냥 팔아버리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거 포인트 잡으려면 여러분 실력으로 안 된다라고 하면, 이런 거 구조 파악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전문가 도움을 얻으셔야죠. 저기 있다.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실전 투자 전문가 24명이나 되는 실전 투자 전문가가 이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오르고에 딱 버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자 특기들이 다 있죠. 다 달라요. 전공 분야도 다르고, 반도체 잘하는 분, 2차전지 잘하는 분, 조선 방산 잘하는 분, 그 다음에 테마주 잘 다루는 분, 재료 매매 잘하는 분, 다 틀려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한 사람은 공짜고 두 사람부터는 돈 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뭐 무료 체험하게 일주일 무료 체험 이런 것도 아니고 다 공짜니까요. 일단 그냥 다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다 들어서 누가 여러분하고 잘 맞을지, 누가 여러분한테 큰 수익을 낼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일단 다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을 하나씩 빼세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6사람 정도 이렇게 남을 거 아닙니까? 6사람이 여기서 약간 스타일 다르게 이렇게 구성을 해놓으면, 지금 여기 화면, 이 화면 같은 경우도 스타일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묘하게 지금 그러네요. 여기 코끼리 아저씨는 대형주 다루시는 분이고요. 코인 여기 하나 있고요. 테마주 단타 하시는 분이고요. 여기는 재료하고 기술적 매매 이런 거, 이게 다 틀리거든요. 이렇게 다 틀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으면 상호의 장상의 어떤 쪽으로 흘러 들어가건지 좀 있어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도 스타일 딱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받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익만 계속 쌓아나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현존 최고 주식 채팅 앱 오르고 들어오셔서 최고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